시작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에이펙, 즉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는 단순한 경제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중국의 숨통을 끊기 위한 전략적 매복이었습니다. 회의장에 웃으며 들어갔던 시진핑의 표정이 왜 싸늘하게 굳었는지 그 이유가 방금 공개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11월 16일자로 긴급 타전한 내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에이펙 현장에서 핵심 광물 대화와 AI 안전 표준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합의를 전격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중국을 서방의 첨단 기술 공급망에서 영원히 축출하고 그 모든 권한을 대한민국에 넘긴다는 사실상의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발동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게이트키핑, 즉 문지기 역할의 완전한 이양입니다. 먼저 핵심 광물 대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을 만들자는 것이지만 그 이면은 잔혹합니다. 현재 배터리와 반도체의 핵심 원료는 중국이 정제련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가 아무리 리튬과 희토류를 캐내도 중국의 정제련 공장을 거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생산하는 모든 핵심 광물이 이제 중국이 아닌 세계 최고의 정제련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으로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배터리 굵기, 반도체 굵기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조치입니다. 두 번째, AI 안전 표준 합의는 더욱 무서운 무기입니다. 안전이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AI 화이트리스트 제도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만든 이 안전 기준을 통과한 AI만 깨끗한 AI로 인증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AI는 더럽고 위험한 AI로 규정하여 서방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가 개발하는 모든 중국산 AI 기술의 수출기를 원천 봉쇄하는 핵폭탄급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생산국이 아니라 전 세계 기술의 표준을 정하는 표준 제정자의 위치에 올라선 것입니다. 중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볼까요? 11월 17일 중국 공산당의 입인 환구시보가 이성을 잃은 듯한 사설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은 에이펙을 반중국 정치 블록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은 신냉전 행위다 라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중국이 이 함정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 즉 중국이 배제된 채 미국과 한국이 모든 기술 공급망을 재편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명은 바로 이것이 치명타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선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자본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즉 FT가 11월 15일자로 보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에이펙에 참석한 서방의 최고 경영자, 즉 CEO들이 중국 내 사업 환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수사입니다. 실상은 더 이상 중국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통보입니다. 시진핑은 이번 에이펙에서 어떻게든 서방의 자본을 다시 유치하려 했지만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내수가 박살난 중국 경제에 마지막 일격을 가한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정확히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미국은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을 강제로 불러들여 엔화 가치를 급격히 상승시켰고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불러온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정확히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방식이 다릅니다. 환율이 아니라 기술과 광물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1985년에는 일본이 미국의 희생양이었지만 2025년에 제2의 플라자 합의에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심 파트너이자 중국을 대체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내부를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는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딥스테이트, 즉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일본을 앞세워 한국을 견제하려는 낡은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줬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항상 한국의 부상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둘째 세력, 바로 실용파 혹은 트럼프 측으로 불리는 전략가들은 다릅니다. 프레드 플라이츠 같은 전직 백악관 관리나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 같은 인물들은 명확한 데이터를 봅니다. 그들은 이미 몰락한 일본의 산업, 도시바, 파나소닉의 몰락을 보십시오. 으로는 중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반면 K9 자주포, K2 전차, 현무 미사일로 이어지는 한국의 압도적인 방위산업 능력, 세계 1위의 조선업, 초격차 배터리와 반도체 기술을 본 것입니다. 이 실용파들에게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 중국을 무너뜨릴 유일한 카드입니다. 그들은 딥스테이트의 반대를 뚫고 이번 에이펙에서 한국과의 동맹을 기술 광물 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냉철한 계산이지만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나 다이아몬드 온라인 같은 매체들이 이 소식을 전하며 느끼는 절망감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어야 할 아시아의 패권을 한국에게 완벽하게 빼앗겼다는 사실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번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숨 돌리려 했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짜놓은 거대한 기술 포위망이었습니다. 중국 제조 2025의 꿈은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방의 자본, 기술, 그리고 이제는 핵심 원자재까지 모두 중국을 우회하여 대한민국으로 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에이펙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중국의 숨통은 이제 대한민국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에이펙은 역사의 분기점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새로운 공급망 허브이자 기술 게이트키퍼로 대한민국을 공식 지목했습니다. 핵심 광물 동맹과 AI 표준이라는 두 개의 쇠사슬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원천 봉쇄하는 제2의 플라자 합의나 다름없습니다. 환구시보의 비명과 서방 CEO들의 탈중국 선언은 이 모든 것이 빈틈없는 전략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는 저항했지만 한국의 압도적인 능력을 인정한 실용파들의 전략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질서는 태평양이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